안녕하세요. 밤새 오픈AI에서 GPT-4o mini라는 새로운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사용 가능한 형태이고요.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모델, 이 GPT-4o입니다. 그리고 무료 이용자분들 같은 경우 GPT-4o를 일정 횟수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한 단계 낮은 모델인 GPT 3.5, 3.5 버전으로 이제 바뀌면서 더 낮은 성능의 모델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던 이제 GPT-4 모델이 옛날 유료 모델이고 지금은 유료 모델도 기본이 GPT-4o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PT-4보다 훨씬 빠르고 특히 한국어 능력이 많이 좋아졌고 한국어의 토커나이저도 성능이 좋아져서 훨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모델인데 오늘 추가된 모델은 이 ChatGPT-4o mini 버전입니다. 그래서 Cost Efficient Intelligence, 그래서 가성비 모델이다 라고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Introducing our most cost efficient small model. 또 키워드죠. small model.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을 보시면 이 보라색이 GPT-4o, 지금 챗GPT의 가장 좋은 모델이고 이 빨간색 제일 왼쪽에 있는 게 4o mini, 이번에 추가가 된 모델이고 나머지는 스몰 모델들입니다. 제미나이 플래시, 클로드 하이쿠, 그리고 기존의 가성비 모델이었던 GPT 3.5 터보, 이렇게 모델이 있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들을 보면 당연히 이제 GPT-4o 이 보라색 있죠. 이게 다른 여러 가지 영역, 여러 가지 벤치마크에서 제일 점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체로 옛날 모델인 3.5 모델이 점수가 낮고,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플래시라든가 엔트로픽의 클로드 하이쿠, 이 친구들이 그래도 GPT 3.5보다는 약간 좋은 쪽으로, 작은 모델이지만 싸고 빠르고 3.5보다 좋다,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던 그런 모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또 누르는 새로운 모델이 내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GPT-4o에는 당연히 못 미치지만 훨씬 작은 모델이니까, 하지만 성능은 작은 모델들 중에서는 제일 좋다, 이렇게 보면 대충 맞겠습니다. 자기들이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 리즈닝, 뭔가 추론을 하는, 단계 생각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특히 매스와 코딩, 사실 매스와 코딩이 큰 모델들이 잘하고 작은 모델들은 영 못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굉장히 성능을 많이 끌어올렸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멀티모달 리즈닝도 가능합니다. GPT-4o가 텍스트만 다루는 모델이 아니고, O가 옴니의 약자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소리나 동영상 같은 것도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 같은 것들을 좀 한번 봐보면 artificialanalysis.ai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GPT-4o 이 모델이 이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클로드 3.5 소넷 모델 있죠? 걔가 바로 다음에 있고, 제미나이의 1.5 버전의 프로 버전 유료 모델이죠. 여기가 점수가 제일 좋고, 그 다음 이제 클라우드의 이전 모델 중에서 대형 모델인 오프스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GPT-4o min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성능들이 옛날 GPT-4 정도 성능에 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작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스피드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빠르게 뭔가 처리를 할 때 GPT-4o 수준의 성능은 필요 없지만 웬만큼 좋은 성능으로 아주 빠르고, 그리고 프라이스 싸게 처리를 하려면 지금 제일 비싼 모델이 클로드 3, 옛날 모델이죠. 클로드 3의 오프스 모델입니다. 제일 사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GPT-4o, GPT-4에서 가격이 절반 떨어지는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이건 1 밀리언 토큰에 대한 보통 가격으로 표시를 합니다. 7.5불이고 새로 나온 모델은 GPT-4o mini 같은 경우는 0.3입니다. GPT-4o에 비해서 25배 싼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가성비 모델 하면 라마 3
8빌리언 모델을 우리가 보통 제일 싸고 그나마 쓸만한 모델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20센트 정도 되고 GPT-4o 미니 같은 경우에는 30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가격 추이를 한번 보면 지금 새로 나온 GPT-4o 미니가 가성비 모델이고 이제 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인풋 토큰이 보통 싸고 출력 토큰은 좀 더 비싸거든요. 보통 3배에서 6배 그 정도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성하는 게. 그래서 한 80대 20 정도 비율로 입출력을 할 때 가격을 보면 이제 0.24, 24센트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가격 추이를 보면 예전에 이제 GPT 3.5 터보가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23년 3월입니다. 그 당시에는 1밀리언 토큰에 $2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때도 오 싸다 하면서 썼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가격이 계속 GPT 3.5 터보의 버전이 올라가면서 가격을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오픈 AI가 잘하는 짓이죠. 성능을 올리면서도 가격은 조금씩 떨어뜨리는, 그렇게 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불, 1.2불, 0.7불, 1달러 아래로 떨어졌죠 이때.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때보다 성능이 또 훨씬 좋습니다. 이런 발전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두고 안드레이 카퍼시 님께서 이런 말 트윗을 올렸습니다. GPT 모델 사이즈의 경쟁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데 거꾸로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사이즈 컴피티션은 누가 더 큰 모델을 만들어서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냐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작게 만들면서도 그러면서도 충분히 똑똑하게 만드느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봤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이고 제 생각을 조금 더 얹어가지고 한번 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이렇게 인터넷 클라우드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들, 근데 이 텍스트는 굉장히 지저분하죠. 하지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처음에 작았던 거를 점점 더 크고 성능이 좋게 만들어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 말고 이제 GPT-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1.76 트릴리언 파라미터다. 얘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변수 값들이 1.76 트릴리언 개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앞에서 잠깐 나왔던 뭐 라마 3의 8빌리언 모델 이런 식으로 보통 모델 사이즈를 이름에 넣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메타 페이스북에서 만든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가성비 모델로 부르는 8빌리언 이런 모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친칠라 스케일링 러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페이퍼가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2022년 3월, 그러니까 꽤 오래전이죠. 이때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뭐냐면 이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성능을 올릴 때 어떤 밸런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연산을 얼마나 돌렸을 때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가, 또 파라미터 사이즈나 토큰 사이즈의 토큰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학습시키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주느냐, 그리고 모델 사이즈는 얼마로 잡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필요한 연산량이 이렇게 거의 정비를 한다. 그런데 이런 모델 사이즈와 연산량 그리고 성능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밸런스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칠랄로에서 말하는 게 일단 트레이닝 토큰 있고, 그리고 모델 사이즈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둘 다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컴퓨트는 올라가겠죠. 연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학습할 때. 이게 연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를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컴퓨트를 연산량을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성능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게 경험적으로 엠피리컬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델 사이즈를 무조건 키우는 게 아니고 모델 사이즈를 어느 정도로 키웠을 때 그때 최적 효율, 최적 성능을 얻을 수 있는 트레이닝 토큰이 있다. 당연히 트레이닝 토큰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지만 이거를 일정 수 이상으로 늘리는 것보다 트레이닝 토큰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델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는 게 낫다. 아니면 모델 사이즈를 너무 많이 키우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키우고 또 트레이닝 토큰을 더 많이 집어넣어서 연산을 시키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식으로 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모델 사이즈를 작게 하고 대신 트레이닝 토큰은 많이 줘가지고 학습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트레이닝 토큰의 품질을 아주 좋은 걸 주면 더 성능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컴퓨트를 너무 연산량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성능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춰서 하고 있는데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모델 사이즈를 줄이고 트레이닝 토큰도 늘리고 퀄리티도 올리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왜 가능하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주 깔끔한 품질이 좋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작은 일종의 스몰 LLM,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 이름이 좀 이상하죠? 네. 스몰 작은 모델을 이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면 얘가 충분히 성능이 잘 나온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쪽을 누가 더 잘 만드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 3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적당량의 트레이닝 토큰이 있는데 그것보다 몇 배 많게 훨씬 많이 오버 트레이닝을 한다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가지고 8빌리언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더 파라미터 수가 많은 모델보다 성능이 훨씬 좋게 나왔다. 이런 게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 모델도 있죠. 파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컨셉으로 하고 있고 어제 나온 GPT-4o 미니와 같은 모델도 이런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카파르시의 트윗 내용이 뭐냐면 이 라지 랭귀지 모델, 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암기와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질문을 쭉 해요. 그러면 이게 뭘까?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얘가 생각해서 뭔가 답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자기가 학습했던 이 많은 데이터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적당히 답을 조합해가지고 대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스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고 능력만 남아있고 얘가 파라미터 수가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사고 능력만 남아있고 이제 암기는 덜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성능이 나오는 이유는 이 스몰 랭귀지 모델들이 충분한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체인 오브 서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답을 잘 만들어낸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약이 있고 B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를 환자한테 동시에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봤던 이 인터넷 텍스트 중에 이 두 가지 약물에 대한 내용을 얘가 이 수많은 파라미터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자기가 암기하고 있는 걸 이렇게 단어를 이어붙여가지고 답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스몰 랭귀지 모델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A약, B약이 있을 때 A약과 B약의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환자한테는 결국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또 요즘 랭귀지 모델들이 검색이나 도구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 약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내용이나 정보 같은 걸 어떤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요청을 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추론은 얘가 똑똑하니까 해가지고 어떤 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약물의 3D 스트럭처랑 이 약물의 3D 스트럭처를 가지고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스몰 랭귀지 모델들이 워낙에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면서도 충분한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 우리가 흔히 에이전트라고 부르죠. 이런 에이전틱한 그런 작업을 하기에는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크고 무거운 거 대신에 빠르면서 이 에이전트가 어떤 걸 하는 거냐면, 그러면 내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쭉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거쳐야겠다. 그러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검색을 활용하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코드를 실행시키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로봇에 연결된 뭔가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결과 센서 값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종합을 해서 이 과정은 또 이제 단계적 추론을 거치겠죠. 이 결과들 정보를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최종 어떤 답을 짠 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카팔스가 또 하는 말이, 이렇게 큰 모델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제 진화가 작으면서도 사고 능력이 뛰어난 그런 모델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도 흥미로워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